국정원에 들어갔는데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방에 들어갔는데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뭘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저건 분명 도청장치일 거야. 조사관 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 방에 그 도청장치 아니냐고.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한 30년 된 구축 아파트예요. 원래는 처음에 한국에 오면 임대주택을 배정을 받거든요. 임대주택에 살다가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자그마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서 이렇게 왔는데 살면서 보니까 굳이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파트 그렇게 좋은 건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전원주택에 그런 로망이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계속 전원주택 영상만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전원주택의 꿈을 꼭 이루리라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처음에 임대 아파트를 배정을 받고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얼떨떨하게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들 따라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게 내 집이구나, 내가 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장이 있는 거가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의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차를 뭐 타고 다니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한국은 근데 주차장이 필수잖아요. 지하 주차장 최근엔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상에도 있고. 근데 지상에 주차장 저희 아파트 쪽에는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소방차 전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게 뭔가 했어요. 저걸 왜 굳이 페인트 아깝게 저렇게 갖다 써붙이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필수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어쨌든 와서 이제 그 소방차가 설 수 있어야 불을 끌 수 있는 거니까 화재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되게 그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항상 살아왔었는데 되게 뭔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집에 일단 또 소화전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집의 한쪽 구석을 이제 신발장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저거는 무슨 공공기관에서나 쓸 법한 물건을 왜 저기다가 따다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바로 소화전도 있고 해가지고 작은 소화전이 집에 신발장에 있고 바로 앞에 소화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뭔 용도인지 몰랐어요. 네, 북한에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가끔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를 거기다 놓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넣는 용도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영상 뉴스랑 많이 보고 하면서 저기에 저런 호스가 달려있구나. 그리고 이런 집에 있는 소화전으로 간단한 가벼운 어떤 불은 저렇게 끌 수가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냥 심지어 어떤 임대주택인 건데 어찌 보면은 크게 막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곳인데도 이렇게 소화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좀 많이 신기했어요. 북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짝도 다 뜯어 고치거든요. 네, 문짝을 아파트에 올라가서 보면 문짝만 봐도 잘 사는 집이 보여요. 왜냐면 원래 북한의 아파트는 다 나무 문짝이거든요. 나무 문짝이어서 가서 이렇게 통통 두드리면은 뭐 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막 초인종도 잘 작동을 안 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최근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문짝을 뜯어버리고 철 문짝을 갖다가 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문짝인데 뭐 문짝만 $100가 한다 해서 $100 문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런 문을 보면은 되게 열쇠도 되게 현대적인 거고 저 집은 되게 잘 사는 집인 거구나. 문짝만 봐도 그랬었는데 한국은 다 똑같더라고요. 문이 다 똑같고 도어락 이렇게 다 달려있고 되게 번호만 누르고 이제 문을 여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북한에서는 항상 이제 열쇠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를 항상 목에 메고 다녔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초인종 누르면 보이잖아요. 안에서 누가 왔는지 이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문짝이어서 통통통 두드리면은 나가서 이렇게 누구냐고 보는데 저희 집에 정말 요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손가락만한 그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사람이 왔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화면 그건 뭐라 그러죠? 화면이 나오는 맞아요. 인터폰 그걸 보면서 뭔지도 몰랐었어요.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하니까 어느 순간 거기 사람이 보여가지고 뭐야 이게 이런 기능이었어? 막 그런 생각을. 근데 그거를 또 이게 눌러서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굳이 뭐 이렇게 나가서 말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거 인터폰으로 얘기를 해? 막 경비실에서 거기로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되게 크지 않은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게 다 있었고
가스도 도시가스가 다 되어 있잖아요. 참 그것도 되게 놀라워요. 북한은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뭐 새로운 아파트 거리를 건설했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직접 와보고 뭐 와서 되게 현대적으로 지어진 집들을 보면서 만족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방에 들어갔는데 가스 레인지는 있는데 가스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자체가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가스 이제 통이라고 하는 가스 알통 그런 걸 사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결을 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환기를 잘못해가지고 불을 켰다가 아예 그냥 폭발해버려가지고 막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게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으로 내려와 있고 조금 가스가 새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베란다에 나가면 세탁기 호스가 따로 있고 막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 되게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제가 유럽에 살면서도 그렇게까지 어떤 문명한 인프라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국정원도 다 저희가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방에 들어갔는데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뭘까? 처음에는 저게 뭘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저건 분명 도청장치일 거야. 진짜 그런 생각. 왜냐면 국정원이다 보니까 복도에 나오면 CCTV가 복도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뭐 혹시라도 정수기 물을 잘못 만졌다가 어떻게 그럴까봐 이제 다 CCTV가 다 되어 있는데 그 CCTV라는 거는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방에다가 노골적으로 CCTV를 달 수가 없으니까 도청장치 같은 걸 만들어 놨을 거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사관 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 방에 그 도청장치 아니냐고.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없는데? 도청장치 없는데? 도청 안 하는데 뭐 보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 스프링클러야 그거. 화재 나면은 물 뿌려주는 기계야. 그래서 진짜로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있었구나. 너무 신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뭐 화재가 나면 물을 쫙 뿌려주고 막 그런 게. 근데 이제 임대주택에 갔는데도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스프링클러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거였구나. 작년에 이사를 오면서 인테리어를 싹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할 때 정말 무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을 하고 북한도 인테리어 최근에 많이 해요. 옛날 집들을 막 다 뜯어고치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무식하게 다 까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완전 기둥이라서 메인벽이라서 까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버리고 거기다 미닫이 문을 설치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야 되는 벽임에도 불구하고 다 철거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때 막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거든요. 저거 저렇게 까다가는 아파트가 무너진다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이제 30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도 있어요. 무리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건설 자체를 너무 날림식으로 하다 보니까 철근이 거의 안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 그 정도로 되게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사회적인 그런 기준도 없어요. 안전법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기껏 해봤자 뭐 그냥 벽지 뜯고 벽지 다시 붙이고 뭐 그다음에 베란다 확장하는 거 정도고 마루 다시 붙이고 뭐 주방 가구 다시 교체하고 뭐 이 정도니까 크게 뭐 이건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 그냥 내가 뭐 어디 벽을 허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해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공사를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공사 시작했다면 큰일 난다. 그 전에 먼저 건축 어떤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로 공사를 합니다 하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해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아파트 주민들 다 이제 두드려가지고 사인 받고 저희가 뭐 따로 하는 건 없고 인테리어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막 다 서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아마 그걸 몰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것도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인민반장처럼 이제 감시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관리사무소가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공사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공사도 주말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주말에는 주민분들이 다 쉬시기 때문에 소음 발생하면 안 된다. 평일에만 해야 된다. 막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구나. 뭐 한국이랑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집을 사고 팔기는 해요. 근데 집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집의 어떤 허가권, 이용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네, 거주권 같은 거 그런 걸 사고 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은 보면은 다 부모님 세대 때 저희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제 선물 받은 집인 거예요. 그동안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집 이렇게 선물 받고 근데 그 집을 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다가 뭐 저희 삼촌이 살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이 집을 내가 팔고 다른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래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관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 집이 얼마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를 다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차액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거나 뭐 이사를 오거나 이런 식으로 집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서 그냥 거주권 정도만 사고 파는 거죠. 그것도 꽤 비싼 편이에요. 제가 북한을 떠날 때 2014년 그때 2014년 말에 떠났는데 그때 평양에서 가장 비싼 집이 한국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한다 얘기도 들었었어요. 북한에서는 뭐 몇 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이 몇 개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4칸짜리 집이다 하면 되게 큰 집인 거예요. 근데 한 칸짜리 단칸방이 제일 뭐 저렴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뭐 4칸짜리 집이 어디 있는데 그게 뭐 얼마라더라 되게 비싼데 그런 식으로 집 거래가 이루어지죠. 자동차는 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냥 간부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간부 이상이면은 허락을 해줘요. 업무용 차로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데 내 개인 차는 아니고 간부를 그만두면 그게 이제 반납이 돼야 되는 그런 차이고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정말 특이한 경우에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다 그러면 이제 한두 번씩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가용 가진 사람이 북한에 정말 10손가락 안에도 안 될걸요 아마. 그때 들었던 말로는 평양시에 차가 많아져가지고 매연이 많이 발생해서 김정은의 폐가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평양시 차 대수를 줄여라 막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원주택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뭐 경치 좋은 곳에서 집을 지어놓고 어떤 나만의 요새 같은 그런 집을 지어놓고 웬만한 야채는 자급자족 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표이긴 한데 그래서 건축 관련된 것들도 많이 찾아보고 지금 계속 그냥 찾아보고만 있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언젠가는 이뤄질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남북한 통틀어서 우리 집은 처음이다. 우리의 이름으로 된 집은 처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보면 내 집 마련이 진짜 어려워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 돈을 벌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고위급 간부라거나 뭐 그 간부와 연줄이 있어서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집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집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그래도 대출이라도 있잖아요. 30년 대출. 저희도 대출이 있지만 근데 북한은 대출도 없거든요. 그냥 이 집이 뭐 3억 원이라면 3억 원의 돈을 탁 놔야지만 집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북한도 이제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집 마련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엄마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그 집에다가 이제 돈을 조금 보태서 새 집으로 가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고 그 판 돈을 새 집을 짓는데 투자를 한 거죠. 그 기초 건설하고 뭐 이럴 때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그 집에 이용권을 하나 주거든요. 집을 갑자기 팔았으니까 저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가서 한 3년을 얹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저희 살고 삼촌네 살고 할머니 살고 거의 대가족이 모여 살았었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도 꽤 많은 거예요, 북한에. 그러니까 집에 방이 3개짜리다 하면은 한쪽엔 첫째 아들네가 살고 다른 방엔 둘째 아들네가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 마련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거를 딱 이루고 방이 3개인 집에 이렇게 딱 사니까 그냥 지금으로서도 솔직히 너무 만족스럽기는 해요. 막 고양이들이 막 예전 집보다 2배가 커지니까 엄청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리고 방 하나는 솔직히 둘이다 보니까 거의 쉬고 있어요. 참 부모님이 보시면 되게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자연을 좀 더 가까이 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죠.